예, 반갑습니다.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저 처음 보신 분이요? 몇 분 되시죠, 그죠? 첫 시간이죠, 오늘이, 그죠? 일단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무슨 복을 받으실랍니까, 올해? 시험에? 네, 합격하시는 거죠? 그래, 그 복 받으시기 꼭 바라고요. 어차피 근데 그 선택의 길이 없지 않나요? 말씀은 제가 드린 바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어떤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합격하는 길, 합격 못하면 접신물에 코 박는 길, 두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접신물에 코 박기 힘드시면 저랑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한강으로? 제가 뒤에 밀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합격하시든 아니면 합격 못하면 접신물에 코 박든 한강 가든, 그거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마음 갖고 준비하시면 되고, 그럼 아무래도 전자가 낫겠죠. 그죠? 합격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합격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길은 없어요. 농담 아니라고요. 합격 못하시면 진짜 한강 가는 거예요. 네? 농담 아니고. 자,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오늘 두 바퀴째 이제 싹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잠깐만 이제 소개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시험 보면 좋을까?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과목 소개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갈 텐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이제 그 요령 같은 거. 어떻게 시험 보면 좋을까 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이 1차하고 이제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아시겠으나 1차가 뭐가 있어요? 자, 민법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 이제 학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 2차가 이제 4과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과목이에요? 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겠고요, 그죠? 별로 덜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뭐 있어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공시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세법이 있죠, 이렇게. 그럼 지금 6개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6개처럼 보이시지만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5과목으로 본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묶어줘. 이게 이제 한 과목으로 치는 거니까. 그럼 문항수가 몇 개 나오나요? 민법 40개, 그 다음 개론도 40개, 우리 것도 40개, 40, 합쳐 4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을 이제 하루에 다 치러요. 다 치르는데, 물론 평가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1차 먼저 평가한 다음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를 평가할 테니까 하루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차를 불합격하잖아요. 2차 아예 평가 안 해버려요. 1차 합격을 해야 이제 2차 평가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시험은 다 보지만 평가는 하루에 따로따로 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과락은 없어야 돼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점 미만이에요, 그죠? 그럼 어쨌든 이제 과락은 미안하다고 치고 1차를 합쳐서 평균이 얼마 나와야 돼요? 60이 나와야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60점. 2차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으로 봤을 때 또 과락 없이 평균이 얼마? 60점이 돼 합격하는 건데, 이게 60점이다 보니까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돼 보인다고, 저게. 큰 점수가 안 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과락을 다 면한 상태에서 평균을 이걸 맞추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일단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6과목 중에서 말이에요. 이제 지금 동차를 다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어요. 매번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한 과목은 그 과목은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이제 기둥이 된다고 할까? 이 바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이 되면 다른 게 수월해지는데, 그 과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게 다 애를 먹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일 뿐더러 굉장히 열심히 막 그냥 기를 쓰고 해야 할 과목이 하나 있는데, 무슨 과목이에요? 그게 민법이에요. 민법. 이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민법만 되시면 다른 게 조금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게 다 힘들어요. 아주 크게 애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민법이 가장 기초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1월달 수업을 우리가 11월달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두 바퀴째 막 들어왔지만, 아직 2차는 조금 그래요. 2차는 손대시기는 좀 일러요. 이런데 일단 1차 위주가 돼야 돼요. 지금은 1차 위주로 하시면서 주로 이제 일주일이 7일이니까 지금 이제 한 5일 정도는 뭐 해야 돼요? 민법 한 이틀 정도를 개론 보시는 거라고. 1차 위주로 대조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차가 안 되면 2차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1차 먼저 1차 위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2차는 아직은 좀 일러요, 시기가. 이러니까 한 3월달 정도 때부터 들어가시면 돼, 이제. 3월달 이후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1, 2월달 정도까지라도 1차 위주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수업은 잘 들어야 되죠. 물론 수업은 잘 들어야 되는데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는 1차 위주로 하실 거고 위주로 해서 해야 되니까 2차는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고 뭐 그냥 길을 쓰고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라고요. 한 3월 달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1차 위주로 하실 거고 또 1차 위주로 하더라도 민법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민법 주 이제 한 5일 정도 하시고 한 이틀 이제 개론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차는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아직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2개월 뚝 수업을 하면서 예습할 필요 없어요. 복습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랬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서부터 예습은 할 필요 없는데 그날 배운 거 그날 정도 소화는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쌓여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쌓여갈 테니까 예습이야 뭐 의미 없지만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운 것 정도는 한번 쭉 봐줘야 쌓일 거 아니겠냐고 그게. 그거 좀 감안해 되겠고요. 자, 1차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2차를 좀 정리해 볼게요. 2차가 지금 이제 4과목인데, 이제 3과목이죠.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우리 건데 몇 문제예요? 40문제거든요. 공법도 몇 문제입니까? 40개라고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분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분량을 100대 10이에요. 분량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공부할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100개였다 그러면 얘는 한 10개밖에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제 일단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서 공법인데 우리 거보다 한 10배 이상 많죠. 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렵게 되니 왜 어렵냐면 일단 양이 많아서 부담을 느낀다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 뜻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야기가. 또 외울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자 양도 많죠, 암기할 거 많죠, 굉장히 부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공법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공법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28회 시험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 바로 작년 시험에서 이게 작년 시험에 이제 공법과 세법 이 두 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2차를 불합격한 분들이 공법이라든가 세법에서 과락이 나온 경우라든가 평균이 안 나와서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요. 어쨌든 이제 힘든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보시면 공법도 40개요, 우리 것도 4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법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쉬워요. 내용이. 예? 쉽고. 지금 2개월 수업을 들었던 분들 말이에요. 내용 어렵지 않았죠? 왜 동의가 안 돼요? 예? 쉽지도 않았어요? 일단 쉽다 그래요. 예? 쉬웠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양도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부담을 덜 느낀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데 문제는 공법은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근데 노력한 거에 대비해서 별 소득이 없는 게 바로 공법이에요. 길을 쓰고 해도 별 소득이 안 나온다고 저게.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물론 이제 해야겠죠. 다 열심히 해야겠는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열심히 해도 그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지불된다고 그게. 만약에 실제 시험 봤어요. 실제 시험 보신 결과 한 50점 정도 맞죠? 그럼 이게 성공한 거예요. 50점 몇 개 맞았다는 얘기예요. 몇 개? 20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절반만 맞은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성공한 거예요. 그거 잘하신 거야. 한 60점 맞아 60점 나왔다? 이건 뭐 엄청 잘한 거고 아주 그거는. 그 다음 70점? 이건 기적이에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그거는 굉장히. 그럼 이제 50에서 한 60 정도 맞았다고 쳐요 이렇게. 자, 60이 안 나가도 된다고 치면 20개 맞아도 충분해요. 아마 공법 가르치는 분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건 이제 과락 면하시고 한 절반 맞으면 됩니다. 대신 이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아마. 다른 과목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과 한번. 자, 공시라는 것은 쪼개보면 둘로 나눠지죠 이게. 지적이란 파트가 있고 부동산 등기란 파트가 있어요. 이게 세고 나면 이제 세 파트겠죠. 지적, 등기, 세법 이렇게. 이래서 40개를 출제하는 건데 등기 파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자 등기라는 것은 민법이 안 되면 이건 아예 손도 못 대요. 이건 아예 민법이 돼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이건 누구나 다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어 거기는 어차피 워낙 어려운 부분이니까 점수를 까먹을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그다음 지적 파트라는 거는 다 외우셔야 돼 이거 몽땅 다. 그건 다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다 외워야 될 내용이고 세법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 내용 다. 그러니까 암기 다 해야 될 거고 얘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민법이 돼야 될 거고 그것은. 또 이해된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점수를 까먹겠죠. 자 그럼 문제는 공법 까먹겠어. 공시에서 까먹게 되면 어쨌든 이게 안 나온다고 이제. 평균이. 과락을 면했다고 할 때 평균이 안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과락을 면한 상태에서 평균을 맞출까라는 건 그러면 이 애가 관건이에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똑같은 개수를 나올 텐데 일단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 목표는 말이에요. 85점 이상이 목표가 돼야 돼요. 점수가. 그래서 95점 미만 사이에서 맞아야 돼 이렇게.
그럼 잘 보면 몇 개 틀려요? 잘 보면 두 개. 아주 못 봤다고 쳐더라도 85점 이상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평균이 맞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이거는 고득점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과목은 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과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는 85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한 90점 정도 맞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평균을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양쪽에 보태 주어도 점수가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단 이 친구를 갖다가 한 70점 정도 수준으로 맞잖아, 이렇게. 그럼 평균이 안 맞아요, 절대. 그 평균이 안 맞으니까 이걸 나올 수가 없어. 이건 거의 이건 거의 공식처럼 보이는 건데, 최소한 85점 이상, 이 정도 이상이 나와줘야 평균이 맞는 거지. 좀 몇 개 더 틀렸어? 한 75점 정도 나왔다고 쳐요? 그건 위태위태해, 이제. 하나, 둘 차이야, 그러면. 아슬아슬해져요. 근데 한 70점 정도? 이건 불보듯 뻔한 불합격이에요. 2차 불합격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85점 이상이 나와줘야 90점 정도가 되면 안정권에 들어갈 거고, 80점대 좀 불안해요. 그 다음 70점대, 그건 보나마나 낙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거의 누구나 거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같은 거니까, 심지어 공법이라는 거는 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힘들어할 상황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28회 시험을 대비해보면 공법이 어려웠고 세법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합격한 분들은 얘가 하나,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명심하셔갖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열심히 다 해야 되는데, 개수가 똑같단 말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기를 쓰고 해도 잘 안 나오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응? 노력을 조금만 쏟아도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걸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조금만 노력해도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걸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전략을 세울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다 해야 되지만, 공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만 그냥 매달린단 말이에요, 보통. 어려우니까 막 매달려. 여기다가 시간을 막 투자하거든, 그렇게? 근데 그래봤자 별로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공법 쏟는 정성 갖다가 한 반만 여기다 쏟으면 얘는 점수가 쭉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목표가 공인중개사 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과목의 이름이 무슨 과목이냐면, 이제 방금 좀 썼지만 줄여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파트가 1, 2, 3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1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란 파트가 파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개 실무란 파트가 세 번째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이제 100%라는 뜻이겠고 40문항을 출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이게 이제 한 30문항 정도를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30개. 그럼 몇 프로일까? 한 70%쯤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2가 부동산 거래신고 법에서는 평균 4개 정도를 출제한다고요. 4개. 많으면 5개. 오차를 감안했을 때, 지난 28회 시험 때 4개 나왔어요. 4문제, 여기서. 그럼 중개 실무가 몇 개 나올까? 평균 6개쯤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합쳐서 10개란 뜻이니까 결론은 한 30%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7대3 정도란 얘기인데, 지금 비중이 큰 데가 어디예요? 비중이 큰 데가. 법령 파트죠, 여기가.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 개수가 많죠? 많은데 여긴 쉬워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내용이 많은데, 많이 나와요. 40개, 몇 개 지금 30개니까 거의 다잖아요, 다. 거의 다인데 내용이 쉽다니까, 여기는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말도 어려운 게 없거든? 한 번 들으면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 여기는 말이에요,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쪽집게로 새치 뽑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공부하시면 뜻은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를 보면 답을 몰라요. 답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준비하셔야 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쪽집게로 이제 새치 뽑듯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그냥 얼렁설렁 하잖아요. 그럼 내용 다 알아요. 뜻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문제를 딱 주면 답을 못 찾는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쉬운 대신에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 오늘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어려워요, 여기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많지 않잖아, 그게. 어려운 파트가. 그리고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죠? 많은데 쉽고, 이거는 어려운데 몇 개 안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런데 이건 10개니까 이것도 무시는 못해요. 또 10개 나오니까 무시는 못하지만 일단 좀 내용이 어렵긴 해. 그거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공부가 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이제 실무에서 몇 개 틀릴 각오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한두 개 각오하자 그거지. 한두 개 정도. 여기는 거의 다 맞추고 다 맞추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렇게 진행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개월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8주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일단 11월 달, 12월 달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죠? 이게 가장 기초를 했다 그런 때인데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이잖아요. 1, 2월 달. 그럼 우리가 보통 8주니까 이제 2달이란 얘기인데 자, 2달로 진도는 다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자, 1, 2월 달 8주를 다 수업했다고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2달 다 끝났죠. 그럼 진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나요? 이제 하산해야 되나 이제?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가 우리가 이제 1, 2월 달, 그 다음 3, 4월 달,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이렇게 이제 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6월 달 이후로는 이런 수업이 없어요. 그때는 문제밖에 안 푸르니까. 그때는 7, 8월 달, 이제 여기는 단원별 문제 풀이고, 9월 달은 모의고사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6월로 끝난다고. 근데 그 뒤엔 이런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전상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이 지금 오신 분이나 이때 온 분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때 공부를 안 했거든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이나 이때 온 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충 이제 여기도 이제 기초에다가 조금 더 이제 플러스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3, 4월 달은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때는 문제를 풀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1, 2월 달은 이제 기초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3, 4월 달에는 기본 이론 정도, 더 심화 이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때는 문제 풀 정도 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2개월 끝났다고 해서 다 배운 게 아니라 이제 100을 할 때 여기서 여태 배우시는 건 30% 정도만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2월 달까지. 근데 보통 이제 5월 달 되면 기본서를 안 보고 그때는 이제 요약집으로 수업하게 돼요. 우리 기본서는 4월 달로 끝날 거라고. 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아직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원에 왜 와요? 자, 들으려고 오겠어요? 쓰려고 오겠어요? 들으려고 옵니다. 나중에는 그게 되긴 돼야 되거든요. 동시에 되긴 돼야 돼. 듣고 쓰기가. 그러나 지금 못 해요, 그거. 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못 쓰고, 그 다음 쓰려고 그러면 제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럼 뭘 하나 포기하셔야 돼. 그럼 책에 있죠, 지금. 쓸 이유가 없죠.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뭘 포기해요? 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죠. 줄 다 칠 거예요, 제가 다. 그러니까 굳이 쓰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럼 학원 오시나 마나요. 아무리 잘 써도 제 얘기 못 듣고 가잖아요. 그럼 뭘 아무것도. 그걸 제 얘기를 들어서 먼저 듣고 나서 이해를 하셔야지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듣기만 하시고, 그다음 어차피 이제 중요한 게 있으면 책을 줄 칠 거니까, 그다음 책도 혼자 보시면 어렵잖아요, 이게. 같이 보면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부직은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자격증은 손에 줄 수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따야 돼요. 못 따면 우린 한강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따야 되니까 반드시 따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할 텐데, 참 제 이름 얘기 안 했는데, 진짜, 그죠?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이름은 이상기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소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20년 정도 수업했어요. 중개사만. 그렇죠?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지금 절 보시면서 일주일도 안 지났구나. 내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죠. 참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화, 수, 목 3일째네. 그죠? 그럼 이제 금, 토 이틀을 더 수업을 보시면 이제 가르치는 분을 보겠지만 뭐 느끼는 게 없나요? 그렇지. 어우. 좋았어. 바로 나가죠. 그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 나중에 내가 그 엑기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죠, 이제. 그쵸? 옳은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수업을 들어가는데 지금 책을 보세요. 엄청 두껍죠? 예,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렇게 해볼까요? 출판사는 책이 두꺼워야 돼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왜요? 책값이 비싸지니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필요치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건 제가 다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 뭐 시험에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빼버릴 거예요, 싹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할 테니까 학원 오시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건 다 그냥 빼면서 할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 그럼 책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18쪽을 펴시게 되면 챕터 1번에 총칙이라고 써 있고요.
일절이 이제 목적과 성격인데, 자, 목적은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적 보시면, 자, 한번 조문을 읽어볼게요. 이 법은, 자, 이 법 무슨 법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줄 좀 쳐놓으세요. 그다음 전문성 제고, 그 단어 하나, 전문성 제고. 그 뒤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줄 쳐놓으시죠. 중개업 건전 육성. 그 다음 세 번째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의 단어만 잘 보시면 돼요. 뜻은 뭐 이해하실 거 없어요. 전문성 제고, 중개배, 건전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밑에 내용은 또 필요 없고, 그럼 표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19페이지 보시면, 자, 성격이라고 써 있죠. 이것도 그냥 단순 참고. 안 봐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과 거리 뭐니까 그냥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20페이지 가시면 제 2절 바로 갈게요. 자 2절 보시면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 대상 행위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는 요거는 이제 용어를 먼저 하고 요 수업했는데 이번에 그냥 책 순서대로 그냥 할 거예요. 이 순서 그대로. 그럼 이제 일단 먼저 보실 게 법 3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3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걸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앞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다시 가시면 그냥 이렇게 제가 말만 할게요. 책이 줄 칠 거 없어요. 자 19페이지 보시면 법의 성격 써 있죠. 거기 이제 네 가지 보이시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기본법, 특별법, 그다음 사회법, 국내법 써 있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일단 뜻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우리 법이 가장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1번 얘기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자, 이 법 자체가 공인중개사 법이니까 그렇죠? 내용 읽지 마시고 그 다음 특별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모든 법의 기본은 민법이거든요. 민법이 그냥 기본이 바닥에 깔리는 거 쫙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일반법. 근데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이 적용돼야지 먼저.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국내법이라고 써 있죠. 그 이제 우리 법은 우리나라 영토 내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국내법이죠, 뭐. 되셨고, 그 다음 3번에 사회법이라는 게 하나 보이시죠? 이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 자, 듣기만 하세요. 줄 칠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이제 말 그대로 질서를 잡겠다는 뜻이에요. 규율을 하겠다. 규율하겠다. 규율하겠다는 게 이제 법의 이유가 되는 건데, 이제 몇 개가 있으니까 3개의 법 체계가 있어요.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사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가. 어떤 차이냐면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건 이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공법이라는 거는 국가와 개인의 사이를 규율하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 사이를. 그러니까 규제가 심하죠, 이건. 법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강행법규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형법, 뭐 이제 행정법 등을 우리 이제 이렇게 공법으로 불러요, 이렇게. 그다음 이건 개인 사자인데, 근데 이건 개인사니까 사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특정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질서를 잡겠다 뜻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 문제만을.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맡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임의 법규 성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배우고 계신 이제 민법이나 뭐 상법 이런 게 이제 주로 사법이죠. 그런데 사회법은 뭐냐면요. 이제 2개의 법 체계를 갖고서 얼마든지 사회를 조율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막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다원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2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체계가 또 하나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사회법인데 얘는 말이에요. 어떤 성격이냐면 요 중간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과 사의 중간쯤 된다 중간법이라고도 하는 거고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뭐 혼합법이다라는 식으로도 쓰는데. 어떤 게 있냐 보니까 뭐 이제 경제와 관련돼 있는 경제법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이렇게 사회법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자 일단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비단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법규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부동산자가 들어가는 법들은 전부 다 같은 성격을 띠고 있더라. 어떤 성격이냐? 바로 세 번째 이 사회법 성격을 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다 같아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요. 자 쉽게 해서 우리 법은 말이죠. 이제 이 공법 성격.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얘기니까 규제가 심한 내용도 있고요. 법 속에 있고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5주차 되겠네. 5주차 정도 수업을 하실 때쯤 되면 이제 외울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텐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걸 다 외우겠죠, 그죠? 외우고 시험 보러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시험장 가서 시험 딱 끝나는 날 나오면서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잊어먹어야 돼. 그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겁나서 중개업 못해요. 왜?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거? 우리 한번 배운 바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뻑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막 등록 취소한다고 그러고, 뻑하면 뭐 한다고 그러고, 업무 정지한다고 그러고, 뭐 또 쪽하면 뭐 한다고 그래? 징역 살린데, 뭐 벌금 물린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취소하겠다, 정지하겠다, 뭐 벌금 물린다, 뭐 징역 살린다, 뭐 과태료 물어라, 막 굉장히 많다고 그게. 그 많은 걸 다 기억해봐요, 그게. 겁나서 하겠나?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순간 바로 그걸 싹 잊어먹어야지 다 기억하면 불안해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일 쓸데없는 책도 이 책이야. 그러니까 시험 끝나신 순간 이건 책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표지는 너무 두꺼워 안 되겠고, 속지는 몇 번 이렇게 하면 쓸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몇 번 쓸 거, 이렇게 몇 번 하면 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화장실 이렇게 못 하나 박아놓으시고 이렇게 쭉 꽂아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빼서 쓰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런 뜻이니까 지금 바로 규제가 심하다는 내용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법 성격도 있다는 건 뭐냐? 이제 임의적인 사항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잘 보세요. 이제 그 새로 오신 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업자 이름을 뭐라 부를까요? 우리 법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앞에 개업자를 붙여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개공이라고 말을 줄였었는데 제가 개공이에요. 제가 자 개공이라고 쳐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지금 저한테 와서 집을 팔라고 그런다고. 그럼 저한테 집 팔아주시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분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의뢰인. 예? 의뢰인. 그러니까 파는 거니까 매도지요. 그럼 말을 연결하면 매도 의뢰인이에요. 매도 의뢰인. 그럼 집 팔아주시오는 뭐고? 그럼 부탁이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부탁을 다른 말로 청약. 청구의 약속, 청약. 그럼 제가 이 팔아드릴게요 그랬겠죠. 이건 뭐예요? 승낙. 승낙을 약속했죠. 두 자로 줄이면 낙약. 그럼 청약, 승낙 딱 맞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말로 했으니까 이게 요소가 뭐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다? 계약이 된다. 계약. 이게 무슨 계약이다? 이걸 중개계약이라 부른다더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 된 계약이잖아요. 여기 그죠? 중개계약. 이때 1대1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이때 계약서를 써라 마라 뭘 써라 등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근데 1대1로 할 때도 규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사법상 내용도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넘어가서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중개 대상물 바로 갈게요. 조문 보시죠. 제3조 법 3조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써 있어요.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호가 토지 하나, 2호가 건축물 둘,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셋, 3호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제2조 밑에 2조는 그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2조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넣고 또 역시 다음과 같다. 자, 1호가 임목이죠. 임목. 그 다음 2호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그러면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 임목, 그 다음 2개의 재단.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내용을 봐야겠는데 일단 중개 대상물은 하나 이상 출제해요. 시험에서요. 출제하는데 자, 지금 1태 내오시면 내용 들어올게요. 1번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 1번 중개 대상물의 개념. 첫 줄만 보세요. 자,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이 바로 중개 대상물이다. 이거죠. 뭘 말합니까? 물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이죠. 그 다음 2번 중개 대상 권리는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 중개 대상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보는 내용이 뭐냐면 자, 중개 대상물을 보는 거라고요. 자, 법은 제3조에 있습니다. 법률. 말을 풀어서 물건이에요, 물건. 자, 물건을 말한 거니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의미하는데 금방 5가지 그랬잖아요. 그죠? 5가지인데. 자, 그러나 모든 부동산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개인 소유만 중개할 수 있는 거지. 개인 소유 아니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개 대상물 말을 다시 풀어보세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뭐? 부동산 몇 가지? 5가지. 누구 거? 개인 거. 그 소리예요. 그럼 종류가 어디 있냐 봤더니만 금방 조문 써놨죠. 우리 법률 3조에 있다 이 뜻이죠. 이렇게 몇 가지가 여기 3가지 이렇게 3가지. 첫 번째 토지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이 있고요. 세 번째가 토지의
정착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령에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임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광업과 공장, 재단 두 가지가 있어요. 자, 5개라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일단 왜 따로따로 돼 있을까? 법과 시행령에. 일단 먼저, 자, 토지나 건축물은 이렇게 보는 거죠. 토지와 건축물은 원래 처음부터 부동산이죠,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유의 부동산이다 라고 하는 거고, 민법 한번 배웠을 테니까 99조에 있어요. 자, 민법상 부동산 종류가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렇죠? 그러면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기도 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자, 이제 토지나 건축물은 원래부터 부동산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얘는 말이에요. 등기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중개할 수 있어. 다. 등기 안 돼도. 또 허가 있다 없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허가 없어도 무조건 중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해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등기 안 돼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어. 또 무허가 중개할 수 있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는 그렇잖아요. 이 두 개는 원래 처음에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부동산처럼 봐주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되는 절차를 거쳐라. 그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시 절차. 부동산 되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만 부동산 된다는 뜻으로 준부동산 또는 뭐 간주한다, 의제 부동산 시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 되는 절차가 공시 절차라면 방법이 바로 뭐예요? 등록이나 등기. 예? 자, 등록이나 또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말이에요. 반드시 등록이나 등기된 것만 중개한다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됐다? 못해요, 그러면. 왜 못해? 부동산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앞에 쟤네 두 개는 등기 안 돼도 하고, 두 개 저거는 할 수 있고, 얘네 두 개는 반드시 등기돼야만 할 수 있고,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된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를 다른 표현을 썼을 때 뭐라고 하느냐? 특별법에 의한 부동산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자, 그럼 내용은 다음에 이제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책이 자세히 안 돼 있어요, 지금. 감기가 났는데 100%가 아니고 99%가 난 것 같아. 1%가 남아서 아직도 서울색이네. 이거 어저께 그게 저녁 때 좀 추웠더니만 조금 더. 어쨌든 자, 토지 보세요, 이제부터. 자, 책은 이따 정리할 드릴 테니까. 토지 그러면 자,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뭐예요? 네? 땅이죠? 그래요. 토지가 땅인데 누가 물어봤어, 토지가 뭐냐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금방? 땅 그랬죠. 난 이렇게 얘기했어. 토지란 지표면과 지중 공간과 지상 공간을 합친 3차원의 입체 공간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누가 봐도 유식해 보여.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토지가 뭐냐? 땅. 맞아요. 맞는데 요게 지구야,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 중심.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에요. 자, 남양주시 자, 호평동 100번지라고 이해하시고, 땅 주인이 이제 갑이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땅 껍데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지표. 여기는 땅 속이죠. 뭐라고 그래요? 지중 공간 그래요. 여기는 하늘이죠. 지상 공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 지자가 다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토지예요. 네? 그럼 이제 보니까 1차, 2차, 3차원이죠, 이렇게 지금 입체하네요, 이렇게. 여기 몽땅 토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 속도 토지라고. 하늘도 토지라니까? 여기 땅 지자 다 앞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 개념이 토지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배웠어, 이거? 개론에서. 이해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토지란 것은 지표면, 그 다음 지중 공간, 지상 합친 3차원의 입체 공간 개념을 토지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가 어디랍니까? 금방 호평동 100번지였다, 저기죠? 100번지인데 땅 주인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개인 땅인데 어디까지 개인 권리가 미칠까 이 소리야. 왜? 사유가 돼야 되니까, 이게. 개인 땅 돼야 되니까. 그럼 땅이 당연히 땅 껍데기야 개인 소유 미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가 공항이에요. 공항, 에어포트 공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높일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뭘 제한한다고 그럴까?
고도를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요. 높이 질 수 없다는 뜻이겠지? 그럼 한 5층만 지어라. 그러면 5층까지는 질 수 있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고 사적 지상 공간이고, 그 위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 위에는. 그 위에 뭐라고, 여기는 공적 지상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실 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실 팠어요. 자, 지하실 파다 보니까 찬물이 나와. 찬물. 지하수가 나왔어. 그럼 지하수는 갑이란 사람이 마음대로 퍼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거란 소리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개인 미치겠죠? 근데 더 깊이 파다 보니까 뜨거운 물 나왔네? 뜨거운 물 나왔어. 뭐야, 이건? 온천수. 누구 거예요, 이거? 그건 나라 거예요. 자, 그럼 나라 거니까 물론 허가는 얘한테 해줘요. 개발 허가를 해주는데 소유는 나라 거야. 그거는 국가 소유라고. 그러면 이제 찬물은 찬물 돈 돼야 안 돼요? 지하수. 돈 안 되지. 뜨거운 물은 돈 돼요. 그 다음 파다 보니까 금맥이 지나간다니까? 금맥이 내 땅인데 금광맥이 지나가더라니까? 누구 거예요, 이거? 나라 거예요. 그러면 온천수 돈 되죠? 금 돈 되죠? 그럼 돈 되는 건 누구 거? 나라 거. 돈 안 되는 건 내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죠? 돈 되면 나라 거, 돈 안 되는 거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개인 권리가 미쳐요,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사적, 이제 지중 공간 이렇게 말하고, 그 밑에는 안 미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적 공간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럼 얼마큼이 되나 보세요. 결론이 개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지금? 응? 그럼 요만큼을 갖다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첫 번째, 사고 팔겠죠. 또 교환도 할 수 있겠지. 세 번째, 임대차 할 수도 있겠지. 또 어떤 권리가 설정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토지를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를 거래하는 걸 우린 중개한다는 얘기인데, 토지를 거래하려면 단위가 있어요. 단위 있어야 되는데, 금방 이제 호평동 100번지 그랬죠. 이거는 토지의 번호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줄여봐요. 지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지번이죠, 이게? 한 지번이 뭐예요, 이게? 한 필지라고 그래. 한 필지. 필지라는 거 배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자, 필지라는 게 바로 뭐였다 했어요? 토지에 대한 등록 당한일을 필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단위가 바로 뭐냐? 이게 필지가 거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는 이제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그 말이에요. 단위 거래한다. 그럼 이제 평면 그려갖고 이렇게 볼까 한번. 자, 그러니까 금방 다시 한번. 자, 호평동 100번지였다. 땅 주인 갑이라고 치고,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통째로 판단 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건 될까? 반만 잘라서 팔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자, 1필지 일부에 대해서 뭐 해보자? 첫 번째, 매매. 두 번째는 은행 담보 넣고 돈 빌려 쓸 수 있을까? 뭐 저당권. 자, 크게 두 가지.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빌려줄 수 있을까? 묶어서 용익권. 용익물권. 저당권은 이건 무슨 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죠. 자, 담보물권. 자, 매매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겠죠? 매매라는 것은, 자, 소유권, 이렇게. 그럼 세 개의 물권 나왔죠, 이렇게? 자, 일부에 대해서 물권 변동이 될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는 뭐예요? 소유권. 하나는 담보물권. 하나는 용익물권. 변동이 될까 안 될까 이 소리야. 이전 될까 안 될까. 뭐에 대해서? 반만 잘라가지고.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 당연히. 그 다음 반만 잘라서 은행 담보 넣고 돈 빌려올 수 있다 없다? 또 없다. 안 된다. 그럼 중개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런데 자, 반만 잘라서 용익권 그러면, 자, 처음 오신 분은 민법 때 배울 거예요, 어차피. 이 속에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할 수 있을까? 임대차도 할 수 있겠지. 임차권. 그럼 이제 이건 빌려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요거는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요 사안은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리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필지로 얘기할 때, 단위가 필지로 거래가 되겠으나, 일부의 거래일 때는 소유권과 담보권은 안 돼요. 그렇지만, 용익권과 임대차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고, 요 내용을 책을 잠깐 볼게요. 이제 어딜 좀 보냐면, 자, 이제 기본서 25쪽 가보세요. 자, 25쪽 가시면 그 16번 번호. 16번, 거기 봐요, 한번.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라고 써놨죠. 거기서, 일필 토지 일부. 자, 보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예를 들면서 있어요, 거기. 자,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사법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로 써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일필토지에 뭐예요? 임차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은 사법상 가능하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그쪽 책에 써 있는 게 25쪽에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세 개를 구분했을 때 소유권과 담보권은 안 되는 것이고 임차권 이하는 된다. 이 뜻이었어요. 그렇게 토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이제 판례 보실 게 있는데 한 장 더 넘기세요. 26페이지 가시면 그 판례 두 번째 판례. 그러니까 2011년도 판례 보이죠? 거기에 이제 토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게. 자, 판례 보니까 2011년도 판례인데, 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같이 보는 판례는 중요하니까 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판례란 말 나오면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 사건 대토권 써 있죠. 대토권은 줄임말이에요. 늘리면 대체 토지를 취득할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건 대체 토지를 취득할 권리, 줄여서 대토권. 토지를 대신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대체 토지를 취득할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 긴 말을 줄인 말이에요. 대토권이란 말은. 그럼 대토권이 뭘까 볼까요 한번. 자,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될 때 일정 요건 안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로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토권이라는 것은 줄임말이니까 대체 토지를 취득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는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급받는 지위에 불과한 거니까. 그리고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줄이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줄이시면 돼요. 이거 잘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그거 한마디로 대토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시면 돼. 대토권 중개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그 토지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건축물 갈게요. 자, 이제 건축물 그럴 때는 말이에요. 이때 건축물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지어진 거, 실존한 것도 당연히 물론 건축물이죠. 그런데 지어질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정인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럼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건축물의 의미 속에는 실제로 지어진 것과 지어질 것. 그러면 지어질 것을 뭘 말할 것인가? 뭘 만들어야 됐어요? 분양권, 그죠? 분양권 말한다 그랬어요. 자, 분양권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분양권이란 것은 선분양이건 후분양이건 다 중개할 수 있고, 더 나가서 그게 주택에 대한 분양권이건 상가의 분양권이건 무조건 전부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뭐 하나 주의할까요? 이제 입주권은 좀 주의해야 되죠, 그죠? 자, 분양권은 다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할 점, 입주권이란 말을 쓴다. 입주권. 이러면 주의하실 게 법 이름을 좀 잘 봐야 돼요. 법 이름. 자, 첫 번째 주택법에 의한 입주권. 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요. 줄여서 세 글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주권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일단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 이름이 없이 그냥 입주권만 나오면 중개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건설사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겠죠, 이제.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어요. 자, 다 모였겠지, 이렇게 이제 모델하우스로 다 모였다고 쳐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다? 추첨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되었다고 하자. 이때 갑의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공사고 시행사가 있겠죠, 이제. 그럼 시행사하고 갑하고 계약했어. 그게 이제 분양 계약했다는 뜻이니까 이때 계약금은 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계약금 정도 냈을 때에 갑의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부를까요? 이거지, 이렇게. 분양 계약되기 전후. 자, 요 위에 걸 뭐라고 본다고요? 당첨된 상태일 때를 그냥 입주권이고, 요거는. 자, 분양 계약해서 계약금도 냈죠. 이때를 뭐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계약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자, 여기 입주권 여기는 뭐 특정 아파트의 동호수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여기는 써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냐면, 이건 단순한 증서일 뿐이지, 입주권 자체가 건물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양권은 특정 동호수가 써 있다 그랬죠, 금방. 그러니까 분양권 자체를 뭘로 보는 거다? 건물로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아직 안 지었죠, 지금. 이제 지을 거 아니겠냐고. 선분양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분양 다 해놓고 나서 분양 건물을 지을 거 아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분양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무슨 분양? 선분양. 그럼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지만 이 자체가 뭐예요? 건물이라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아파트로 보는 거라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서 분양권은 전매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죠. 전매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매하는 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이제 분양권은 선후를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다는 건데 입주권은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금방 여기서 요 위에 게 뭐냐? 얘가 주택법상 입주권이에요. 얘가. 그럼 중개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상 입주권. 이건 중개할 수가 있다 이거지. 중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름을 좀 주의하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법 이름이 없으면 중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법 이름을 주게 되면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양권 얘기한 거니까 그럼 요 얘기가 잠깐 책을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앞으로 가셔야겠어요. 25쪽 가세요. 25쪽. 자, 17번 보세요. 거기 번호 17번 장래 건축될 건축물 써놨죠.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판례를 볼게요. 내려오세요 밑에. 자, 판례 두 개 보이죠? 두 개 보입니다. 먼저 90년도 판례 보입니다. 요게 뭔 판례냐? 요게 분양권 판례예요. 요게 분양권. 자, 그래서 어디 보시느냐? 두 번째 줄 중간쯤 봐요. 두 번째 중간쯤에 자, 아파트에 대한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것은 중개 대상물 건물을 중개한 걸로 볼 것이지 증서를 중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 글자로 줄여서. 그게 분양권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 판례. 자, 91년도 판례죠? 요거는 입주권 판례예요. 입주권.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그 밑에 건물에 해당한다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둘 판례는 하나는 분양권이고 하나는 입주권이죠. 그렇죠?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관련 판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해서 이때 건축물은 어떤 거냐면 의미가 약간은 틀려요. 그게 우리 건축물의 정의가 민법상 건축물의 의미와 부동산 공법 건축법상 건축물은 조금 틀리다고. 자, 공법 배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정의가 뭐였어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가. 에? 자, 저기 서울의 그 종각 아시죠? 그 보신각 종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종루 있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거기 그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거 건축물이에요. 근데 벽 있어 없어? 벽 없어. 뭔 있어? 기둥 있잖아. 기둥. 그럼 지붕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기둥 앤드 벽이에요? 또는 벽이에요? 또는 벽이라고. 이건 무슨 법? 건축법. 그러니까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각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야. 그런데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야. 그건 왜? 여기는 앤드가 돼야 되거든.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리고 벽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차이가 뭐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앤드잖아 지금.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뭐만 말하는 거다? 민법상 건축물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 갖춰야 된다 이 뜻이라고 해요. 다 갖춰야 된다. 자, 그 뜻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책에 그 판례가 있을 텐데 어디 보시냐면 자 27페이지 가세요. 27페이지에서 자 번호 7번이 앞에 뭐라고 써놨죠? 세차장 구조물 써놨죠. 세차장 구조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따라서 기둥 그리고 지붕 그리고 뭐예요? 주벽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차장 구조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도 있죠. 왜? 500원 동전 넣고 이렇게 내가 세차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총 같은 게 막 쏘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게 뭐예요? 셀프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그럼 그 건축물이 아니다.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지. 요것도 판례죠 지금 보니까 2009년도 거니까 이게 요것도 등장 잘하는 판례예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건축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다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 하나 정리했어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이제 뭐 나오죠? 기타 토지의 정착물 나오죠. 자,
잠깐 쉬었다 가세요.